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설 연휴 첫날부터 전국이 잿빛 먼지 장막에 갇혔습니다. 대기 정체에 짙은 안개까지 겹치면서 시야가 흐려진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 스모그 영향이 지속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거대한 잿빛 장막이 덮인 듯 하늘이 온통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건물 윤곽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은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잿빛 하늘에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답답한 귀성길이 이어졌습니다. 인천과 충청, 강원, 경북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서해안 일부 지역은 한때 가시거리가 수백 미터까지 짧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물론 하늘길과 바닷길까지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 같은 날씨는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도 대기 정체가 지속하고 스모그가 추가 유입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발생해 유입되면서 서해안 주변 도로와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며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 미끄럼 사고 위험도 커질 전망입니다. 설날을 앞둔 월요일부터는 초미세먼지와 안개로 인한 불편은 줄지만 동해안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6일 월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설날 전후로는 해상과 해안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바닷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설날 당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성묘길엔 다소 쌀쌀하겠고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어제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기성길 곳곳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천항에선 백령도행 여객선이 3시간 넘게 출항하지 못했고 일부 항공편도 지연됐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여객터미널 대합실이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 서서 애타게 전광판만 바라봅니다. 짙은 안개에 인천항을 출발해 백령도를 향하는 여객선이 멈춰 선 겁니다. 어저께 배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오늘 다시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출발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어떻게든. 오전 8시 30분과 오전 9시 여객선 두 척 모두 안개에 갇혀 출항을 미뤘고 승객 850여 명은 그리운 가족들 생각에 애만 태웠습니다. 실제 짙은 안개로 백령도 근처 해역 가시거리는 오전 9시 기준 180m에 불과했습니다. 이곳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발이 묶였던 백령도행 여객선 두 척은 바다에 꼈던 짙은 안개가 걷히면서 3시간여 만에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바닷길뿐만 아니라 하늘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충남과 세종 일부 지역은 한때 가시거리가 50m밖에 안 됐고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돼 일부 항공편의 이착륙이 지연됐습니다. 뿌연 고속도로에도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 탓에 도로를 달리던 차들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귀성길 정체가 정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귀성 방향 고속도로 정체가 새벽 5시에서 6시쯤 시작해 정오 전후 절정을 찍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저녁 8시에서 9시 이후에야 혼잡이 풀릴 걸로 예측했습니다. 예상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까지 7시간, 광주까지 5시간 반, 강릉까지 4시간 반이 소요될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 예상 교통량은 500만 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 대가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다주택자가 그에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 먼저 집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려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은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게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관련 기사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면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재차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도 각자의 자유라고도 적었는데 청와대 참모들도 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말 냉철하게 계산기를 한번 잘 두들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게 이익일까 아닐까.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은 1주택자라며 관전은 개인 소유가 아니니 자신을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소유한 경기도 분당 아파트 한 채를 먼저 내놓으라는 야당 비판에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과거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녹취록을 검찰이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설 연휴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SNS 게시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메시지에는 당치도 않는 궤변이다, 다주택자라서 재발을 저린 거냐 등 수위 높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국민의힘은 대국민 말장난을 멈추라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청와대에 사는 이 대통령은 왜 거주하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있느냐며 이중성도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당치도 않은 궤변입니까? 해명은 변명으로, 소통은 언어적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란 점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투기꾼은 불편하게 국민은 편안하게 만들자는 게 왜 문제냐며 장 대표는 이참에 살지도 않는 5채는 정리해보는 게 어떠냐고 비꼬았습니다. 6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 대통령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언급하며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검찰을 직격한 것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한마디로 사법부 압박과 선동으로 규정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재판을 제기하는 결기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감싸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태라며 장 대표야말로 무례한 사법부 압박과 길들이기 시도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과의 적극 소통이다, 가벼운 언행이다, 이 대통령의 잦은 SNS부터 이 시각을 달리하는 여야인데 이 밥상머리 민심 잡기 경쟁은 연휴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여파가 연휴에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자멸의 정치를 멈추라는 당내 성토에 더해 여당에서도 공포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당권파는 공개 반박을 자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을 1년 동안 정지한 충격은 설 연휴 첫날에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앞서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연휴에도 정치가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만 더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연일 저격을 이어갔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가 윤리위를 폭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는데 장동혁 대표와 극우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명절 밥상에 야당 갈등만 부각돼 정부 여당이 반사이익을 볼 거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설 인사단이면 징계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듣겠다는 비아냥에 더해 보수 텃밭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 자멸의 정치를 멈춰란 요구까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대표가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독립기구인 중앙윤리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슈가 징계 릴레이에 묻히며 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도 흘러나옵니다. 당내 갈등이 한풀 꺾인 민주당은 탄핵 찬성파를 속아내는 공포정치를 중단하란 역공을 펼치며 비교 우위 부각에 나섰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서 터널 안을 달리던 SUV가 경찰을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종원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파손됐고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상태를 살핍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가 뒤집혀 4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음주를 시인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산 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번집니다. 물통을 어깨에 맨 진화대원들이 분주하게 물을 뿌려댑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금산군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차량 30여 대와 인력 130여 명이 투입돼 6시간 만에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지역이 많다며 연휴 기간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층짜리 경찰서 앞마당에 커다란 에어매트가 깔렸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투신하겠다며 경찰서 옥상에서 소동을 벌인 건데 경찰 설득 끝에 40여 분 만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한 아내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어 옥상에 올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설 연휴 이틀째인 오늘 새벽 4시 13분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8.13도, 동경 127.1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설 연휴를 반납한 채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은데요. 표정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A씨는 구속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묻는 쏟아진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밤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카페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20대 여성 A씨가 건넨 의문의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이틀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한 달쯤 뒤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의자와 머물던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피의자가 건넨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신 걸로 조사됐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숙취해소제 빈병들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숙박업소에서 나오면서 배달 음식과 빈병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는 빈병 여러 개가 더 있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약 30에서 40여 정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었던 건 아닌지 집중 조사 중입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집에서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범행 전후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성들과의 의견 충돌로 잠재우려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진 남성들에게 음료를 건넨 점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첫 번째 사건에서 남성이 의식을 잃은 걸 경험하고도 투약량을 2배로 늘려 숨진 남성들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사이코패스 검사와 프로파일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부산에서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차량을 뒤따르던 버스가 설 연휴 근무를 위해 이동 중이던 경찰 기동대 버스였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주행합니다. 뒤따르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보지만 위태로운 주행은 계속됩니다.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듯한 차량. 그 뒤를 따르는 버스의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차량이 많은 터널 내에 차가 잠시 멈추자 옆 차선 버스의 앞문이 활짝 열리고 기동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 우르르 나오며 순식간에 승용차를 에워쌉니다. 알고 보니 이 버스는 설 연휴 민생 치안과 교통 근무를 위해 현장으로 이동 중이던 부산경찰청 기동대 버스였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 3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며 남은 연휴 기간에도 음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산림과 가까운 시설물에서 발생한 불티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인접한 나무에 옮겨붙더니 순식간에 큰 불이 납니다. 산림과 가까운 건물에서 발생한 작은 불티가 얼마나 쉽게 산불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화염 중심부는 최고 약 1200도까지 올라갔고 산림과의 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산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화재로 무너지면서 날리는 불티가 산불을 급속하게 확산시킨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산불 가운데 8건이 인근 시설물에서 옮겨붙은 것으로 현재 조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산림 인근에서의 시설물 건축을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불티 등 산불 원인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 인근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데 더욱 주의하고 관계기관도 계도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물과 산림과의 안전거리, 안전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산림과 인접해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는 작은 불씨도 차단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을 위한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별법은 이달 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의 대부흥을 위한 여러 특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의 판도라 상자는 명칭을 어떻게 하고 주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청사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를 골고루 쓰는데 전격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이번에도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산다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 선언을 넘어 실제로 입법의 과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당기정 시장이 80점 정도로 평가한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모두 410여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한쪽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았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같은 막강한 행정권한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만 영농형 태양광이나 전기요금 차등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보통 교부세 무엇보다 재정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재정 인센티브 20조를 받으면은 이런 지역에서 분출하는 이런 산업 현장에서 분출하는 욕구 또 기대 이런 부분 정책들을 잘 모아서 다음 통합 시장이 출범 이후에 통합을 계기로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에 이어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 10여 개 공공기관에 2차 광주 전남 이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역사상 가장 가까운 시각까지 당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85초인데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이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핵무기 개발에 기여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등이 설립한 미국 핵과학자회는 1947년부터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해왔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을 경고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점차 기후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들까지 고려해 시각을 조정했습니다. 종말 7분 전에서 시작된 시계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에는 17분까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낙관의 시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2분 안쪽으로 진입해 매년 기존 기록을 경신하더니 올해는 85초까지 당겨졌습니다. 핵무기와 기후변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오용은 여전히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에 대처할 국제협력은 오히려 약화하면서 1년 만에 4초가 또 앞당겨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국제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Major countries became even more aggressive, adversarial, and nationalistic. 이런 강대국들의 흐름에 편승해 다른 나라를 배척하는 민족주의적 독재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 matter the government, a shift towards neo-imperialism, an Orwellian approach to governance will only serve to push the clock towards midnight. 핵과학자에는 인류에겐 다시 시계의 초침을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새 강대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배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운 선수가 밀라노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2차 시기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완주하며 금메달을 따낸 최가운은 승부욕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가운은 가장 긴박했던 상황, 1차 시기에서 경기장 턱에 부딪혀 넘어진 뒤 들것에 실려가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발을 움직여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올림픽 경기를 완주하고 싶었던 최가운의 의지가 발휘된 순간이었고 그 의지가 대한민국 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로 돌아왔습니다. 최가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딱 넘어졌을 때는 바로 든 생각이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했는데 다리에 그때 당시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료진분들이 내려와서 그때 상황은 이제 그 들것에 실려가면 아마 병원에 가야 될 거다라고 말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기엔 진짜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뒤에 선수분이 또 내려와야 해서 빨리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발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때 좀 다리에 힘이 돌아와서 그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K컬처 열풍을 타고 본격화한 세계 내 한식 사랑이 계속되려면
고품질의 한식 세계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 요리에는 흑백 요리사의 두 번째 시즌에서 주목받은 뉴욕에서 활동 중인 셰프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맑은 돼지 곰탕으로 미슐랭 가이드 선정 가성비 좋은 실력파 맛집인 빕 구르망에 8년 연속 선정된 옥동식. 뉴욕타임스가 뽑은 뉴욕 최고 요리 8선, 뉴욕 최고 레스토랑 40위에도 오르며 뉴욕화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It was very good. It was very like warm meal. Yeah, I'll definitely come back. It's really good. I really like the mandu too. Very good. It's like kind of spicy. The kimchi is also really good. 인기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의 두 번째 시즌에 출연하며 서울과 도쿄, 파리 매장도 인기몰이 중인 옥동식 셰프는 고품질의 한식 세계화를 이뤄내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인 입맛에 맞추려고 타협하지 않되 현지 농장에서 가꾼 식재료로 한식의 맛을 살리는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그 나라 콩을 가지고 거기서 발효를 시켜서 청국장을 만든다면 저는 거부감이 없는 걸 경험을 했어요. 김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얘네들은 알더라고. 이게 더 먹기가 덜 부담스럽대요. 또 한식당 메뉴를 다양화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음식을 잘하는 한식당이 여러 곳 생기면 한식의 다양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너무 프랜차이즈화 됐고 너무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메인 메뉴 한 가지 하고 사이드 메뉴 쫙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식당을 운영을 하신다면 찾아오는 손님들도 그걸 보고 갈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한식에 전문 지식을 가미하는 유능한 한국 요리사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옥 셰프를 비롯한 한식 전문가들은 더 많은 한국 요리사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지 취업 비자 발급을 지원해주면 고품질의 한식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만약에 우리와 왕과 사는 남자까지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연초 한국 영화계가 산뜻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휴민트도 관객몰이 중이고요. 여름에는 나홍진 감독의 기대작 호프도 출격을 앞두고 있죠. 올해 1000만 영화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연휴 기간 볼만한 한국 영화들과 기대작들 함께 만나보시죠. 김승환 기자입니다.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나온 조선의 임금 단종의 유배 이야기를 다룬 첫 작품입니다. 실존 인물 어몽도를 비롯해 강원도 산골 사람들과 교류하는 단종의 모습이 유쾌하게 그려집니다. 비극적 역사가 스포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입소문을 타고 흥행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예, 그 왕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면 했던. 조 과장, 정보원 희생된 게 처음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물입니다. 조인성과 박정민이 각각 남북 정보요원으로 분해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고 두 인물 사이 신세경이 매혹적인 인물로 등장해 멜로 한 스푼을 더합니다. 팬데믹 이후 극장가 침체 속에서도 모가디슈, 밀수, 베테랑2까지 연이어 흥행시킨 류승환 감독 작품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극장을 관객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더욱 재밌고 새로운 무엇을 찾아야 한다. 부산행으로 한국형 좀비 신드롬을 일으킨 연상호 감독이 다시 한번 관객들을 좀비 세계로 이끕니다. 11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전지현, 연초 멜로 영화 만약에 우리를 흥행시킨 구교환 등 화려한 캐스팅 역시 기대를 모읍니다. DMZ 주변 고립된 마을에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무려 10년 만에 내놓는 신작인데 수백억 대 제작비가 투입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황정민, 조인성 등 정상급 배우들의 마이클 패스벤더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합류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감독님들이 공통점은 세 분 다 집요하고 제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다르게 집요하시고 또 다른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죠. 2014년 1,400만 명 넘는 관객을 모은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 속편도 12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번엔 1990년대 LA 폭동, IMF 금융위기,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굵직한 현대사를 배경으로 민주화 시대의 흐름을 조망합니다. 또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을 소재로 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범행 그 자체보다 사건을 추적하고 기록한 형사와 기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극장가의 위기란 말이 익숙해진 지금 한국 영화가 올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향후 제작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로 자리 잡은 전통 공예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갓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갓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들까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갓을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4억 8천만 뷰에 이어 그래미상까지 휩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갓을 쓴 저승사자의 군무는 대표적인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마치 실사판 저승사자를 떠올리게 하는 창작 발레 갓입니다. 발레라는 서양 안무에 우리 전통의 갓을 접목해 전국 공연 매진에 이어 해외 러브홀까지 받으며 원조 저승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통의 것을 그냥 옛날의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멋을 뽑아서 컨템포러리의 발레라는 장르랑 접목시킨다면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나선 한국팀은 갓을 쓴 춤꾼을 전면에 내세워 단번에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이펙 2025 코리아 홍보대사 가수 지드래곤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은 중절모의 진주로 된 각근을 단 무대 의상으로 에이펙 환영 만찬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한 국립박물관의 뮤즈 판매에서도 갓을 소재로 한 기념품이 꾸준한 인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로 자리 잡은 갓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갓은 크게 3단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말총을 하나씩 엮어 갓의 윗부분인 총모자를 만들고 대나무를 실같이 가늘게 쪼개 갓의 넓고 둥근 차양인 양태를 엮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총모자와 양태를 하나로 합치고 먹칠로 마무리합니다. 이 작업할 때만큼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와도 반갑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집중적이 돼야만 할 수 있다는 일이 이겁니다. 고되고 오랜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 갓을 만드는 국가무형유산 기능 보유자는 4명에 불과합니다. 나이도 평균 80대 중반입니다. 다른 전통 공예품과 달리 실생활에 쓰임새도 적어 이수자도 많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멋,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멋을 이제 계속 지켜 나가는 부분이어서 어디 세계도 유사한 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고 형태적인 것도 현대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갓은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을 대표하는 상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류와 함께 갓이 현재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대에 맞는 계승과 발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멜로정인 최우식이 따뜻한 가족 영화로 새해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요즘 현장이 가장 즐겁다는 대세배우 최우식의 유쾌하고 솔직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요즘 가장 확실한 소확행은? 요즘 현장에서 공짜로 먹는 두쫑쿠, 핫도그 가게 사장, 걱정하지 말자. 좀 도와주고 싶은 이미지. 테토남? 엄마의 집밥을 먹을 때마다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하민. 숫자가 0이 되면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인공 최우식은 죽음 앞에서 소중해지는 일상을 따뜻하게 풀어낸 가족 영화라고 소개합니다. 연인이든 가족이든 뭐 아니면 사랑하는 반려견이든 남은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좀 의미 있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영화를 만든 김태용 감독은 12년 전 24 최우식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고민이 정점이 됐을 때 둘은 영화 거인으로 뭉쳤고 최우식은 불안한 청소년의 내면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단숨에 평단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작품을 하기 전에 감독님과 저는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일도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래 마지막으로 정말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뭔가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연기를 계속 하고 있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영화 거인은 최우식의 인생작인 것 같아요. 30대 중반 나이에도 찰떡 같은 교복. 아직까지는 약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게 딱 배우들끼리 서 있으면 괜찮은데 진짜 현장에 진짜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 아니면 내년이 마지막이겠구나 생각. 최강 동안이지만 어느덧 연기 경력 15년 차입니다. 그 사이 1000만 영화를 2번이나 찍었는데 그중 하나가 세계를 사로잡은 기생충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거의 여태까지 읽었던 대본 중에 제일 빨리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흥미진진했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의 중심을 잡는 역할이었던 만큼 부담감도 컸지만 이 부담감은 배우 최우식을 키운 자양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게 현실인가 할 정도로 진짜 약간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뭔가 나레이터로 너무 튀지 않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미묘하게 그 선을 계속 끌고 가고 해야 되는데 와 이걸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또 너무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정말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죠. 네. 단짠단짠 매력이 넘치는 최우식표 멜로는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습니다. 완전 행복하기 전에 그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빌드업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빌드업을 좀 제가 하면서도 너무 좋아해서 그걸 좀 재밌게 잘 하려고 좀 파고드는 성격이라 거부감 없고 좀 불편하지 않고 뭔가 억지스럽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센스 넘치는 패션 감각은 묘하게 배우와 닮아 있습니다. 좀 안 튀는 옷을 편하게 입으면 보는 사람도 좀 더 호감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꾸미면 조금 좀 불편해 보이지 않을까. 네. 출연하는 예능에선 비타민 같은 존재감을 그 식구들이랑 또 너무 편해서 정말 제가 편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방방 뛰고 있나 다행히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네, 그래서 좀 용기를 갖고 좀 더 방방거리고 있습니다. 선한 눈매로 악역을 하면 이런 매력이 터집니다. 안 그래? 마녀 아가씨? 그런 뭔가 빌런이나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을 많이 안 했다 보니까 항상 해보고 싶었고 뭔가 요런 감정이나 요런 대사도 되게 표출해보고 싶었던 인물이라 현장에서 진짜 거의 몇몇 장면 빼고는 진짜 마음대로 막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꾸미지 않아 더 좋은 배우. 요즘은 혼자보다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인연이 있는 감독마다 꼬리를 물고 다시 찾는 한창 물오른 배우 최우식. 붉은 말의 기운이 가득한 병원년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해보고 싶은 역할보다는 그냥 진짜 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작품하는 게 제 목표예요. 같이 좀 연기적으로 막 교류도 막 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좀 많이 놀아보고 싶어요, 더. YTN 김정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투표를 독려하며 사실상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기지 포트 브래그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당신들은 공화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 국방부가 의회에 기지 명칭 변경 시도를 저지한 점을 언급하면서 만약 우리가 중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은 그 이름을 다시 떼어낼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압력을 받는 이란을 향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IRNA 통신 등 이란 매체가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이란 이슬람 혁명 47주년 축전에서 러시아는 현재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란이 주권과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청객 미세먼지로 숨쉬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지역은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중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 또 한 차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늘 저녁부터 북서풍이 유입되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 미세먼지와 함께 서쪽 지역은 짙은 안개 그리고 이슬비까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짙은 안개가 낀 광주와 무안공항은 저지정 경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귀성객들은 항공기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교통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역은 산불이 비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해서 대형 화재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성묘시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은 6.8도, 대전은 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는 13도, 울산은 1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설날 당일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